가을 저녁이라 날씨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이럴 때는 10월의 어느 좋은 날에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법한 그런 가을 날 때 저희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울시민 여러분과 이곳 광장에 함께 만났습니다. 요즘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서해 NLL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 행사를 끝내고 이곳으로 오면서 뉴스를 봤더니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살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건데 오늘 새누리당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치장학회는 강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9.1 장학회를 원래 운영했던 김지태 씨가, 김지태 회장께서 준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헌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참 답답해요. 왜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죠. 196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이 김지태 씨와 그 부인까지 무려 그 회사의 10명을 외환가입법 위반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잡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7년형을 부영하고 그 다음날 바로 교도소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그 위원이 법무를 담당하는 위원이 이 김지태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분이 한 달 정도 고심을 하다가 어쩔 수 없겠다 이러고 김지태 회장께서 교도소도 아닙니다. 부산 내 대형 사령부에 가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 오원동 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의 1년 반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헌납 박살냈습니다. 우일장학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주식을 헌납합니다. 이런 박살을 쓰고 바로 그 다음날 풀려나는데 뭘로 풀려나느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군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서 풀려납니다. 이게 헌납해서 봐준다고 봐줄 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재산을 강탈하려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강탈받고 나니까 이제는 잡아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내려온 거죠. 내준 거죠. 박근혜 후보가 이 자리에 이사해서 왜 강탈이 아니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법원이 올해 6월 달에 판결을 했는데 거기서 강탈이 아니라 그랬다. 근데 기자들이 보기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러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원이 강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다.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냐면 국정원의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정확하게 결정을 했을 때 이건 강탈이다, 강제로 헌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있던 판결도 강탈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주식을 유족들에게 돌려주라고 할 수가 없다. 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일을 구제를 안 한다. 이런 법률 용어로 제척수단이라는 걸 써가지고 청구를 시작한 건데 우리 아마 새누리당의 이분께서는 법률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단순히 법률 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강탈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정확하게 도대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무조건 강탈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희는 진실을 원합니다. NLL의 진실을 말하려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많은 주요한 당직자들이 NLL이 마치 남과 북이 합의한 어떤 경계선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정전협정에 구성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정전협정을 만들 때 과 유엔군 사이에 협상을 하면서 12일로 할 거냐, 3일로 할 거냐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체결한 남북의 기본 합의서에 구성된 합의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이 없으니까 합의된 게 없으니까 이건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자 이러고 합의를 합니다. 다른 뭡니까? 그러면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이 합의된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네, 없다고 남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남북 간에 합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도 이미 75년도에 해상 경계선은 합의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대사관에도 이렇게 서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미 96년에 바로 이걸 똑같이 보도한 신문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일까요? 1번, 사실까지는 구분이 쉬운 건데 좀 어렵네요. 오엑스로 하겠습니다. 96년에 이 사실을 똑같이 보도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맞다. 조선일보, 그럴 리가 없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바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가 96년에 남북 간에 합의된 해상 경계선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죠.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NLL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북중으로 사실을 말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남쪽이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북한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하자 이런 건 또 다르게 논의를 해볼지 몰라도 어쨌든 합의된 선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이것을 국가 관계 주장하는 것은 함께 모든 나라가 함께 써야 하는 공예를 인위적으로 가르는 것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미국의 국가기관이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 도대체 뭘까요? 2007년 14선언은 이 문제를 2000년 이후에 99년, 98년부터 갑자기 문제가 부각되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즉, 이 선을 NLL을 합의선으로 그냥 할지 아니면 다른 선을 그을지 뭘 할지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선 어디다 두는지 논의하지 말고 통합구역을 만들자, 공동 언어시역을 만들자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참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사분계선 DLG는 양쪽에서 3하 2km를 비워놓고 그 가운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그 안에는 오직 야생식물과 야생동물과 그리고 엄청난 지뢰들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해에서는 우리 그러지 말고 거기 꽃게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해상자원을 풍부하니까 차라리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언어시역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무장지대와 육지 비무장지대와 그리고 서해바다의 공동 언어시역 뭐가 더 좋습니까? 제가